우클릭하셔서 인설트에서 먼저 경계 조건을 픽스 서포트로 해서 저희가 스페이스 클램에서 그렸던 스크류 헤드 부분 요 두 면, 좌측에 두 면, 우측에 두 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크류 머리가 꽉 잡고 있어서 고정된 걸로 하고요. 그리고 바닥면은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고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고정된 부위만 고정이 되고 나머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중간 조건이 슬라이딩은 되도록 하는 조건인 프릭셔널 서포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릭셔널 서포트를 적용을 하면 적용한 면의 노멀 방향으로는 축 기준으로 Z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X, Y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즉 슬라이딩이 되게끔 적용하는 게 프릭셔널 서포트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들어가도록 바닥은 이렇게 설정해 줬습니다. 픽스 서포트와 프릭셔널 서포트로 경계 조건을 넣어줬고요. 다음엔 하중 300N을 넣기 위해서 포스를 이용할게요. 포스 클릭하시고 이 윗면 전체에 적용하는 걸로 해서 apply 하고 보시면 define 종류가 지금 벡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컴포넌트로 바꿔주시면 이제 x, y, z 축 글로벌 좌표계 축 기준으로 넣을 수 있고요. 저희는 마이너스 300N을 해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나오도록 할 거고 만약에 화살표가 너무 작으면 이 디스플레이 가셔서 리스케일 눌러주시면 이게 변화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리스케일 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커지고요. 확대하고 누르면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적절하게 원하는 사이즈 갔을 때 리스케일 해주시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볼 수가 있고 300N을 이 면에 골고루 작용하게 됩니다. 세팅은 그대로 할 거예요. 이게 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별도로 작업할 건 없고 그대로 해석하기 전에 어떤 결과를 볼 건지 추가해 줄 건데 첫 번째로 인설트 가서 토탈 디포메이션 변형을 볼 거고 두 번째로 인설트 가서 스트레스의 이퀴밸런트 스트레스를 추가해 주세요. 세팅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우클릭해서 솔브를 눌러주셔서 해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해석이 완료되었고요. 저는 우리가 세팅한 게 다 선형 재료의 선형 컨택 그리고 어떤 비선형성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빨리 되고 저는 제 컴퓨터 사양 기준으로 16초 정도 걸린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포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고요. 근데 보시면 좌측에 이제 1.3mm라고 나오는데 1.3mm 맥스 위치는 위쪽에 이 맥시멈 클릭해 주시면 가운데 맥스가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분명 1.3mm인데 지금 1.3mm보다 더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이유는 좌측 위에 오토 스케일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약 6.7배 확대된 거고 이거를 트루 스케일로 바꿔주면 실제 변형량이 1.3mm만큼 지금 들어간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변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애니메이션 클릭해서 재생을 해보시면 하중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좀 더 잘 시스템 변형 형상이나 특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었고 다시 꺼주고 지금 이렇게 메시가 표시되게끔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메시 없이 보시려면 이 위쪽에 디스플레이에서 엣지 부분 눌러주시면 No Wire Frame 있어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메시 표시 없이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볼 때 이제 뭐 다양하게 검토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맥시멈 체크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나는 단면을 보고 싶다면 저희가 아까 섹션을 사용했었죠. 똑같이 가운데를 잘라서 보고 싶으면 이거를 추가해서 New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방향을 또 바꿔줄게요. 위쪽으로 하고 약간 움직여주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단면으로도 애니메이션 하면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 옆에 벽면이 좌우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그리고 보시면 이쪽 긴 방향 벽면이 짧은 쪽 길이보다 긴 편이 더 변형이 많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확대된 거기 때문에 이걸 끄고 다시 트루 스케일로 한 다음에 메시까지 켜볼게요. 그리고 이 부위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형량은 가운데는 이렇게 1.3mm 내려오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해석 조건에서는 딱 요 위아래 닿고 있는 이 면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고정이 돼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면을 잘라서도 결과를 리뷰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스트레스 결과를 볼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보면 지금 어딘가 21.2가 나왔는데 이 안쪽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를 비주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맥시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보시면 지금 커버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커브에서 발생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를 숨겨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예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Duplicate Without Results 하신 다음에 바디 클릭하시고 커버 클릭한 다음에 위쪽 지오메트리 어플라이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나머지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어플라이, 그 다음에 스크류는 전체 선택 셀렉을 하면 전체가 선택되는데 컨트롤 누르고 커버랑 베이스를 꺼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하면 4개, 스크류 4개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벨루에이트 보시면 두 번째가 커버였고요. 그때에서 보시면 이렇게 엣지 부분에 지금 맥시멈 21.26 메가파스칼이 발생하는데 조금 이상한 거는 여기 한 꼭지점만 스트레스가 높고 주변에는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위치만 이렇게 나오는 거는 특히나 이렇게 등고선이 너무 엘리먼트 하나 안에 많은 거는 메시 때문에 그런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발생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데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요거는 메시를 좀 수정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검토해 보면 가운데 좀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 이런 작은 레디어스 부분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다음에 버텀 하우징은 동일하게 여기도 이쪽에 발생하고 있네요. 근데 분포를 보면 가운데만 좀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이쪽 모서리 정도 좀 나오지만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베이스가 더 튼튼하게 두께나 때문에 스트레스 레벨이 전반적으로 더 낮은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위쪽은 힘이 바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분포가 더 넓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스크류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스크류는 사실 스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스트레스라서 이 정도는 관심 밖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쉬를 와서 아까 스트레스가 발생한 부위에 엘리먼트 좀 작게 만들어서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인설트 가서 사이징 한 다음에 실제 컨택이 일어나는 면을 선택해 줄 거고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숨기고 먼저 커버에 이 바깥쪽 면이 지금 베이스랑 닿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 면을 어플라이 해서 여기를 2mm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성 하면 엘리먼트가 더 작게 지금 생성이 되었고요. 요 길이 안에 엘리먼트를 2개를 넣으려면 넣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상태로 그래도 사이즈가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좀 더 균일하고 이 상태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베이스도 위쪽을 하이드하고 동일하게 페이스 사이징을 추가한 다음에 선택되는 면, 이면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2mm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컨택을 할 때 좋은 거는 서로 컨택하는 면끼리 비슷한 사이즈 그리고 좀 좋은 품질의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엘리먼트가 생성되었고요. 이 정도 했을 때 지금 한 6만 조금 올라갔고요. 이 상태로 다시 해석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완료되었고 변형은 거의 유사하게 1.3 몇 정도 나오고 스트레스를 볼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보면 지금 이제 값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이 바깥쪽에 21 메가파스칼이었는데 지금은 더 낮은 레벨로 감소했고 찍어보면 8, 7 정도로 좀 균일하게 이렇게
잘 접촉이 되어서 힘을 받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었고, 오히려 안쪽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15메가파스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는 이제 변형을 좀 크게 표시하면 이렇게 누를 때 스크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누르는 밴딩에 의해서 모서리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집중이 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 값은 지금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먼트 퀄리티에 따라서 값이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요 레디어스가 너무 작은데 너무 큰 요소로 넣다 보니까 너무 찌그러져 있고 요소도 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 할 일은 커버에서 스트레스가 지금 여기에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값이 15가 맞는지 어떤 값이 적절한지를 이제 메쉬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커버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보다 방금 문제가 발생한 이 코너 이 부위만 메쉬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쉬로 와서 베이스 숨기고, 네, 요 커버 보이게 한 다음에요. 메쉬 가서 인서트 가서 사이징을 다시 하고, 지오메트리는 커버를 바꿀 거기 때문에 커버를 넣어주시고, 타입에 보면 엘리먼트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계속 요걸 썼죠. 근데 여기서 Sphere of Influence라는 걸 클릭해 주시면 구를 만들고 구 안에만 저희가 컨트롤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의 센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건 좌표계로 넣어주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글로벌 좌표계만 있기 때문에 이 원하는 위치에 좌표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 시스템 오신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 인서트, 다음에 지오메트리 클릭하시고, 저희가 요 가운데쯤에 있기 때문에 요걸 클릭하면 네, 그 주변으로 이렇게 좌표계가 생성돼요. 그래서 좌표계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데 생성되지 않았다 하면 지오메트리를 다양하게 클릭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디파인을 이렇게 글로벌 코디네이트 하면은 좌표계를 직접 움직일 수 있어요. 뭐 마이너스 40, 방금 6이었는데 45로 하면 이렇게 1mm 이동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동해서 메쉬를 컨트롤 할 거고요. 보신 다음에 다시 바디 사이징 온 다음에 요 스피어 센터를 방금 만든 요 코디네이트 시스템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거를 선택하고 레디어스는 3mm 정도 하고, 엘리먼트 사이즈는 아예 작게 만들게요. 확실하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스터디를 좀 해보셔야 돼요. 커버 사이즈가 몇이냐에 따라서 뭐 5mm를 할지 2mm를 할지 1mm를 할지 이걸 순서대로 스터디를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해보니까 한 0.3mm 정도 하면 충분히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즈는 바꾸지 않고 국부적으로만 이렇게 엘리먼트 사이즈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를 뽑으면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스트레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는 한 9만 개 정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솔브를 해줄게요. 엘리먼트가 늘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렸고요. 우리 결과를 보면 네, 이렇게 지금 이 위치에서 20.5메가파스칼 정도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 부분이 R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거의 스트레스 집중이 발생하고 있고, 이거를 20메가파스칼이 적절한 값인지를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쪽에 오늘 추가한 ABS가 아까 물성치를 봤을 때 일드 스트렝스가 27.44메가파스칼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세이프티 팩터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티 팩터를 그냥 정말 간단하게 계산해 볼 거고요. 기준은 일드 스트렝스 기준으로 할 거고, 저희가 계산한 결과값이 20.5메가파스칼이었는데 세이프티 팩터는 저희가 리밋으로 선정한 이 일드 스트렝스를 지금 발생한 스트레스로 나눠주면 얼마큼 마진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지금 1.3, 그래서 한 30% 정도 마진이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설계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걸 얼만큼 조절할 거냐는 이제 어떤 스탠다드나 설계자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타겟을 난 세이프티 팩터를 1.5로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미리 계산해 봤을 때 18메가파스칼 정도 나와야 1.5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은 이
타겟하는 세이프티 팩터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걸 높여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국소적으로 레디어스가 너무 작아서 집중되는 거는 여기 레디어스를 키우면은 스트레스가 좀 분산이 될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나는 뭐 그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1.3mm가 발생하는 이 변이 자체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면을 보강할 수 있겠죠. 이 면에 어떤 리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격벽을 만든다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 안쪽에 이 국소적인 스트레스만 좀 풀어서 개선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열어서 이 부위를 수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워크벤치를 오신 다음에 바로 수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복사를 해서 새로 만들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아래쪽에 추가되었고, 저는 여기다가 그래서 R 증가로 하고 지오메트리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우선 수정할 커버만 남기고 나머지 숨기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드 아더스 하고, 저희는 이 국부적인 스트레스만 풀 거기 때문에 이 R을 바꿔줄 거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연결된 모든 이 필렛들이 다 선택이 되고, 필렛 사이즈를 바꿔줄 텐데 여기서 이제 풀 눌러주시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R 값이 나와요. 0.3이라서 굉장히 작은데 이거를 아예 확실히 키워볼게요. 사출이나 아니면 디자인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바꿔야 되지만 저는 한 3배 정도는 1mm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mm로 바꿔줬고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네, 지금 블러가 졌고, 보시면 안쪽에 필렛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의해야 될 게, 이렇게 다시 생성하고 다시 불러오면 커넥션이 요 오토 디텍션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게 그대로 옵션이 살아있기 때문에 열어보시면 저희가 만든 거 외에 다시 또 추가가 돼 있어요. 처음 5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선택을 해서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하면 이중으로 컨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어떤 접촉이 생성되기 때문에 저거는 꼭 확인해서 지워주거나,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여기 옵션을 설정 끝난 다음에 노로 바꿔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바꿔줄 건 없고 메쉬만 다시 한번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되었고 지금 85,000개 정도 발생했고, 아까 위치 동일하게 지금 메쉬가 생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해석을 할 거고요. 네, 연기 조건도 동일하게 false까지 해서 솔브를 해주세요. 네, 계산이 완료되었고요. 결과를 보면 디포메이션은 1.33mm,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저희 변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었고, 대신에 관심 있는 스트레스를 보면 이제 아까 같은 부위에서 지금 15.15 메가파스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쉬를 키고 봐도 이쪽에서 가운데 분포된데 저희가 아까 나왔던 값보다는 더 작아진 값 15가 나왔고요. 아까 저희가 타겟하는 게 18이었는데 다시 세이프티 팩터를 계산해 보면 지금 15.15 지금 레디어스를 바꿔줬을 때 타겟보다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마진이 충분히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나는 마진을 좀 더 1.5에 붙이겠다라고 하면 R을 뭐 1에서 0.8, 뭐 0.7 이렇게 줄여서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1mm로 바꿨을 때 스트레스 값은 15메가파스칼이 되었고 세이프티 팩터는 1.8로 이제 안전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 좋은 습관이 저희가 추가한 픽스 서포트랑 프리셔널 서포트에 대한 리액션 포스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force 리액션 추가되고요. 요거를 제너럴 evaluate 주시면 지금 픽스 서포트 부분은 2.46
메가파스칼이 지금 리액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랫면 프릭션러스 서포트는 지금 297.5 뉴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저희가 처음에 인가한 300 뉴턴이 들어오게끔 잘 해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예제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컨택을 하나씩 검토해서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컨택 툴을 활용해서 실제 발생하는 스테이터스랑 본디드가 잘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겹쳐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 핀볼을 수정을 해서 요거죠. 네. 핀볼 요 리전을 수정을 해서 스테이터스를 바뀌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메쉬를 와서 이제 바디 사이징, 멀티존, 스크류 부분 멀티존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한 뒤에 요 추가 페이스 사이징, 그리고 네, 요 부위 국부적으로 바꿨던 거 요 방법 설명 들었고, 하중 조건, 경계 조건은 이제 내가 풀고자 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최대한 가깝게 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최대한 실제 이런 제품이 있고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래도 좀 간단한 선형 해석을 위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